우선 자기 소개부터 좀 해주세요. 60대 중반 비여자이고 직장의 장으로서 일을 평생 해왔고요. 딴에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동안에 제일 큰 고통이 발표 불안, 무대 공포, 그러면서 이제 사회 불안도 좀 깔고 있었고요. 발표 불안을 이제 갖게 된 게 한 40년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너무너무 고통을 겪었고, 근데 꾸준히 이제 일을 하면서 발표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정말 뭐 발표할 일이 있으면 거의 한 2달 전부터 떨리고 숨이 안 쉬어지고, 심지어 뭐 전화 받는 목소리도 떨리고, 숟가락을 들면 그 손도 떨리고, 그렇게 했으니까 뭐 발표라는 게 엄청나게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발표를 망치고, 그래서 또 발표 끝나고 나면 한 2주 이렇게 그냥 살고 싶지 않고, 아침에 해 뜨는 것도 싫고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발표 공포, 무대 공포, 그다음에 사회 공포 이런 것들 같이 나름대로 그 전에 한번 시도해 보신 적은 없었어요?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시도를 못한 게 일단 부끄러워서 남에게 말을 못하고 혼자만 이제 끙끙 앓고, 그러다 보니 좀 해결해 보기 위해서 밤에 이제 뭐 들판에 나가서 연습도 해보고, 이제 실내 같은 경우에는 탁자를 놓고 실제인 것처럼 그렇게도 연습을 해보고, 나름대로 혼자 방법을 해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일단은 연습하는 과정에서도 제 목소리가 제가 들으면 너무나도 떨리고 있으니까 이제 연습조차도 끝까지 진행을 못했어요. 그 다음에 뭐 적어서 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아무런 효과가 없었고, 이제 뭐 유튜브라는 게 나오고부터는 숱한 유튜브를 다양한 종류를 다 봤는데, 어떤 방법적인 것은 이제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뭐 웅변, 그 다음에 뭐 혀를 뭐 어떻게 젓가락을 물고, 심지어 어떤 초점을 어디 한쪽에 모아서 또 관객을 저 뒤에 있다고 생각하고, 뭐 이런 방법들을 제 머리를 굴려가면서 해봤지만은 전혀 개선이 없었어요. 이렇게 참나 코칭에 뭔가 다른 분이 있었다고 이제 인식이 좀 되셨잖아요. 그런 테크닉이라든가 역량 뭐 이런 쪽으로 쭉 해보니까 좀 어떠셨어요? 이제 저는 항상 저 자신이 발표만 못할 뿐이지 다른 거는 굉장히 제 정신적으로 강하고 열정이 많고 타고난 에너지가 많다, 이거를 이제 평소에 제가 알고 있고 남들도 그렇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내재된 에너지, 열정 이런 것들을 잘 끄집어내서 하면은 아마 이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그냥 네이버에 또 참나 코칭 검색을 했더니 전화번호가 나왔어요. 또 보니까 제 상황을 이제 글로 써서 올려야만 센터에서 보고 가능한지 안 한지를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 상황에 대해서 아주 제가 자란 환경부터 시작해서 솔직하게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상담소에 제 자신을 노출시키는 데 대해서 이제 부끄럽거나 이런 것 정도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그대로 적어서 사이트에 올렸는데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죽느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미 이제 해결됐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차이가 있었어요라고 어떤 사례를 들려주시는 그런 느낌에서 편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일단 이제 발표의 문제도 있었지만,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살아온 때문에 제가 피해를 본 피해 의식이 굉장히 강하면서 굉장히 억울함이 강했고, 그렇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분노를 표출해서 보복을 하거나 가족 관계를 끊거나 이게 이제 불가능했기 때문에 평생 이제 제가 지고 가는 이제 짐으로 생각하고, 그 짐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다는 이제 억울함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겉으로 나타난 게 저한테는 이제 사회 불안, 이제 발표 불안 이렇게 나타나니까, 발표를 안 하고 살 수 있으면 뭐 좋은데 또 그렇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극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왔고, 여기 와서 이제 처음 제가 올 때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왔고, 사실은 제가 이런 개인적인 코칭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왔는데, 일단 처음에는 이제 이분은
이런 방법으로 코칭을 하는구나 이런 걸 몰랐기 때문에 처음에 한 두세 번까지는 제가 이때까지 생각해온 거하고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제가 제 자신을 다시 재정립을 한 것이 이왕 여기 이제 내가 살려고 왔으니까 발표를 못하고 기절해서 죽느니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모든 제 초점을 코치님의 주장에 이제 제가 몰입을 시키기로 작정을 했어요. 뭐 심지어 제 자신을 이제 코치 받는 시간 동안 최면을 걸자. 나의 생각을 모두 일도 다 내버리고 코치님의 생각을 내 머리에 100으로 채우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집중을 해서 들었고 나이도 있고 하니까 듣고 가서 고속버스 4시간 타고 가면 다 까먹고 모르니까 계속 이제 그 녹음된 파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었어요.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 새록새록 생각나는 것, 깨달아지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발전되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중간 정도 지나가니까 제 자신의 좀 분노, 억울함 이것을 좀 떨쳐내게 됐어요. 계속 제 코치님의 말씀이 그런 분노나 자극은 전부 다 내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제 그게 억울하더라고요. 저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은 전혀 제가 고통을 받은 걸 모른다. 이게 처음에는 억울했어요.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저 사람들이 저한테 고통을 주고 전혀 모르는데 저는 왜 제 스스로 저를 자꾸 때리면서 상처를 내가지고 나를 가장 사랑해야 되는 사람은 나인데 나를 가장 괴롭히는 사람이 결국은 나더라. 이제 내가 그거 상처로 느끼지 않으면 내가 굉장히 편안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저한테 적용을 해가지고 나를 보호해야 될 최고의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런 고통들을 다 드러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드러내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 편해졌고 그 고통을 주는 상태들이 지금도 저희 가족으로서 주위에 다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지금도 저한테 던져주는 고통에 대해서 구경하는 입장이 되었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편해졌고 때때로 이제 어떨 때 보면 녹음을 자주 들을 때도 있고 또 바쁘다 보면은 이제 뭐 좀 등한시할 때도 있고 조금은 이제 흔들리거나 또 조금 이제 불안감이 오거나 이럴 때는 이제 다시 이제 녹음된 걸 들으면은 전혀 귀에 안 들리던 다른 내가 필요로 하는 나에게 필요한 그런 문장들이 확 들리면서 이제 그걸 한 두세 번 또 반복해서 듣고 아직은 그걸 들으면서 순간순간 영어로서 이렇게 재정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코칭 내용 중에 네. 적용을 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프로그램도 있었고 훈련도 실습하는 내용도 있었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은 한 몇 가지 있으면 짚어 주시겠어요? 일단 제가 이제 굉장히 성격이 이제 예민하고 이렇게 실리적이에요. 어느 순간 부딪히면 이게 나한테 덕인가 실인가도 많이 따지고 뭐 덕이 지금 70이면 실이 30이면 뭐 노래가 함으로써 이걸 거꾸로 메꿀 수 있는가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는데 가장 억울했던 부분이 이때까지 고통을 당한 게 결국은 내가 나를 괴롭혔다. 이게 가장 그냥 억울했어요. 이 바보. 제 자신을 참 그래도 발표는 못하지만 상당히 이제 현명하다고 생각해 왔고 사실 참담 코칭을 결정할 때도 빨리 했던 게 왜 그러냐면 저는 맞네 하는 순간 행동을 해요. 움직여요. 판단이 빠르고 빨리 실천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때까지 잘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최고의 바보로 느껴진 게 아니 그런 고통을 준 사람들은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것만 억울해 할 줄 알고 그 고통이 나를 스스로 괴롭히가 있다 하는 그 말씀을 했을 때 가장 빨리 이제 내가 손해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게 이제 빨리 해결이 됐고 본래 자기 자신 그 소중하고 존귀하고 처음부터 주어진 나의 그 자신 이제 그걸 인식하고 찾아야만 다른 것을 전부 관조 구경하듯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 근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생각하면서 내가 억울해하는 그걸 빨리 버리고 나 자신을 내가 먼저 사랑하고, 그러므로 해서 남이 나를 괴롭히는 것도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걸 해결해야 되는 이제 그런 관점을 갖도록, 그 다음에 이제 끊임없이 코치님이 이제 저희 그동안 살아왔던 이제 삶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힘있게 열정적으로 살아왔던 부분들을 이제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 것, 그런 것도 많이 저에게 힘이 돼서, 아 그래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지, 그런 모습이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고 또 이것도 해낼 수 있어, 이제 그런 힘을 다시금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기관에 장애지기 때문에 행사가 많았었잖아요. 중간중간에도 바로 응용하셔가지고 아주 완성된다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때 90점 이상을 주셨었거든요. 그 상황 그걸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이제 그 자리에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 사람이 세 사람이었고요. 이제 각자의 견해가 다른 세 사람이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세 가지 견해에 대해서 각각 또 그 견해를 찬성하는 세 그룹의 무리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 편도 설득시켜야 되지만 상대방 편도 어느 정도 설득을 시켜야 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였는데, 내용적으로 제대로 된 발표를 할 밑바탕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저라고 생각을 해서, 저만큼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제 할 사람은 없다. 하기는 꼭 해야 되는데 피할 수는 없겠는데 아직 발표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또 망신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엄청 많았어요. 그래도 또 마음 한쪽에는 그래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계속 거절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코치도 받고 있고 이러니까 이제 이번 참여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무대에 서게 됐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처음에 이제 막 도입할 때 떨렸는데, 떨리지만 않는다면 굉장히 이제 청중을 끌어당기는 그런 에너지는 있어요. 그 다음에 말을 굉장히 또 호소력 있게 간간히 에피소드도 곁들일 수 있고 또 깊이 알고, 자 그런 자신감은 있는데 이제 안 됐었는데, 그래서 발표를 처음 시작하면서 좀 떨리는데 요 고비를 넘겨야지 하면서 이제 끌어내기 시작했더니 원 궤도를 찾으면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다 보니까 전에 같으면은 관중을 볼 겨를이 없고 식은땀만 뻘뻘 흘리고 그냥 어쨌든지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다 줄여버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날은 이제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무대만 밝고 밖에는 이제 강당이니까 청중들은 전부 어두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동글동글동글한 눈이 이제 쫙 보이더라고요. 근데 고양이 눈 6개만 해도 무서운데,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눈을 이제 집중하고 있구나 하는 게 이제 느껴지는 게 오히려 에너지로 좀 왔었고, 제 앞에 발표자가 이미 제 시간을 25분을 까먹고 있어가지고 저에게는 이제 5분밖에 시간이 없었는데, 조금 정신을 차리면서 앞에 분이 시간을 많이 썼으니까 저도 이제 제 시간을 충분히 쓰겠다, 그렇게 말할 용기가 생겼다는 것만 해도 많이 발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게 주어진 30분보다 훨씬 더 길게 사람들이 이제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계속 집중해서 그렇게 눈이 동글동글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저희도 감정이입이 어느 정도 돼가지고 계속 이제 끌어가면서 제가 하고 싶은 준비됐던 부분을 다 하고 마쳤어요. 마치고 나서 이제 명함 하나 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전화번호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제 집에 가서 또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이런 내용을 하면은 과연 내가 어떻게 할까, 정말 웃으면서 부드럽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동안에 이제 다져온 에너지가 밑바탕이 되었고, 그동안에 이제 칭을 받았던 것을 머릿속에 계속 세뇌를 시키면서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 청중이 나를 쳐다보는 걸 느끼면서 그걸 더 끌어당기려는 또 시도를 자동적으로 하게 되었고,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 다시 한번 한 계단 올라가는 계기가 되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고통당하시는 분들에게
그냥 참 훌륭한 선배로서 진심으로 그냥 바로 앞에서 이렇게 관점을 가지고 하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 한번 그냥 편하게 얘기해 주시죠.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될 사람은 오로지 나. 남이 나를 괴롭힌다고 혼자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지, 나를 괴롭힌 그 사람은 전혀 나를 잊어버리고 모르고 있으니 나의 괴로움은 전부 내가 껌딱지처럼 붙이고 물엿처럼 붙이고 있는 거니까 가장 나를 사랑하는 내가 그것을 깨끗이 털고 나 자신을 굉장히 소중하고 긍정적이고 원래 아주 존귀하게 태어난 나, 그걸 깨달으면서 떨치기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방법적인 것보다는 나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걸 단단히 밑바탕을 둘 때에 더 오랫동안 지속해서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것 같고, 그럼으로써 불안하고 발표 불안, 우울 있는 사람들이 타인을 굉장히 의식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타인은 나를 별로 그렇게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내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타인을 너무 의식하고 타인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타인이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나를 미워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타인에 대한 그 지나친 의식을 떨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완벽주의, 뭔가를 최고로 잘하려고 하는 사람. 저는 이제 인생 살아오면서 2등만 해도 잘 산다는 그런 신념은 갖고 있어요. 이렇게 1등으로 가는 사람은 너무 괴로워요. 개척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남 보고 따라가는 것만 해도 성공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안 따라가고 깨름을 부리기 때문에 처지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비록 우울하고 불안하고 막 이러지만은 남이 요렇게 하면 되더라 하는 걸 따라라도 가는 용기가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이 순간 제가 자신을 사랑하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뭐 너는 그렇게 생각했지 나는 안 돼. 그 사람만 안 되는 것이고, 그래? 그러면 할머니 아줌마 당신은 했으니까 나도 2등이라도 따라가 볼래? 이건 될 것 같아요. 깨달아지는 순간 행동하라. 깔아져 있고 안 된다는 그 패배감,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떨쳐봅시다.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해야 될 사람은 나뿐, 요거를 생각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남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겠어요. 사랑하는 나, my, me, 이걸 생각하면서 하면 되실 겁니다.